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역학연구의 인과성 추론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인 교란 변수, 즉 컨파운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이어스, 교란 변수에 이어서 상호작용, 즉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란 변수와 상호작용은 층화, 즉 스트라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점과 인과론 추론 시 고려해야 한다는 요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개념에 있어서는 서로 상관성이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호작용의 정확한 의미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상호작용의 정의와 예, 상호작용의 덧셈 모형과 곱셈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질병의 원인과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를 보는 역학연구는 지금까지 A라는 요인과 B라는 결과 사이의 어떤 관련성만을 설명드렸는데요. 임상에서 실제 보거나 우리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와 한 가지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 이상의 요인이 관여할 때가 더 많고요. 말하자면 다중 요인이 한 질병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보는 예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실제적으로 폐암의 예를 들어봤을 때 폐암은 흡연과 원인 관계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지만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는 흡연 이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이 폐암으로 발전하는 데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게끔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 같은 것은 흡연 이외에도 그 이상의 위험 요인이 질병의 발생에 개별적인 영향, 즉 환경이 폐암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나 흡연이 폐암에 직접 미치는 영향, 그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됐을 때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그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플로우 차트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일단 X라는 위험 요인과 질병 Y라는 둘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 관계가 우연에 의한 건지 또는 교란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바이어스에 의한 건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관련성이 오류가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그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다음 질문은 그 대상자들의 어떤 서브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 서브 그룹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나눠졌겠죠. 그렇게 서브 그룹으로 나뉘어 봤을 때 그들 간의 어떤 관련성의 정도가 동일한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동일하다면 그 요소 간에는 인터랙션이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 그들 간에 이질성이 있다면 그 간에는 인터랙션이 있다 또는 이펙트 모디피케이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펙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근거로 정의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결과 Y, 즉 질환의 위험 요인 A의 효과가 제3의 변수 G에 의해서 층화되었을 때 그 효과가 동질하지 않으면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팩터 G를 이펙트 모디파이어라고 칭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당뇨와 간상동맥 질환의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팩터 G를 성별이라고 가정했을 때 성별로 층화를 시켰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 여성에서 그 인과관계가 더 크게 나왔다면요. 성별이라는 팩터는 당뇨라는 원인 요인과 관상동맥이라는 결과 요인의 이펙트 모디파이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의 정의의 개념은 위험 요인 A와 제3의 변수 G의 기대 결합 효과와 실제 관찰된 결합 효과의 차이를 근거로 정의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는 관찰된 두 변수, 즉 A와 G의 결합 효과가 각 변수의 독립된 효과를 근거로 산출된 기대치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 각각의 독립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서 실제적인 합이 산술적으로 예상된 결과와 다른 예가 뇌졸중 발생의 위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 체중과 비만의 요인이 따로 있고요. 또 정상 혈압과 고혈압이라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팩터들을 가지고 발생 위험을 계산해 봤을 때 실제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일 경우 뇌졸중 발생은 2배가 늘어나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정상 혈압보다 고혈압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두 요인, 즉 비만하고 고혈압인 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4배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 두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6배라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면 이 비만이라는 요인과 혈압이라는 요인 그 둘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에는요, 두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덧셈 모형과 곱셈 모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덧셈 모형을 보자면 표 15-11에서와 같이 위험 요인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거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생률을 봤을 때 요인 A 경우와 요인 B로 나눠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요인 A 경우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9에서 3을 빼면 6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죠. 요인 B 같은 경우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15에서 3을 빼면 12라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6과 12의 차이를 두 요인이 모두 다 함께 같이 있을 때 18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3 더하기 18은 21이라는 수치를 결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덧셈 모형에 21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뽑아 보니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거나 그 이하의 효과가 나왔을 때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죠. 다음은 곱셈 모형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인 A와 요인 B로 나눠봐서 요인 A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3배의 효과가 있었고요. 비요인 같은 경우는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5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배와 5배를 계산해 봤을 때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면 15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9 곱하기 15 나누기 3을 통해서 45라는 수를 예측해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측치보다 높거나 낮을 때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덧셈 모형과 곱셈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한 양식인데요. 먼저 덧셈 모형의 경우에 왼쪽의 그래프는 상호작용이 없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래에서도 곱셈 모형의 예고요. 왼쪽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오른쪽은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예를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5-17을 보면 흡연과 폐암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과 성면 노출 여부에 따라서 폐암 사망의 표를 만들었을 때 덧셈 모형에 따르면 두 가지 요인, 즉 성면 노출과 흡연 간에 모두 노출된 경우 폐암 사망의 예상치는
58.4 더하기 122.6 마이너스 11.3을 계산해 보면 169.7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 관찰된 값은 601.6으로 분명히 기대치보다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폐암 사망에 있어서 흡연이라는 요인과 성면 노출이라는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흡연과 음주의 두 요인 노출 여부에 따른 구강암의 비교 위험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두 요인 모두 노출 안 될 경우의 위험도를 1이라고 정하고 상호작용 여부를 보려면 만약에 곱셈 모형을 적용시켰을 때 1.53 곱하기 1.23 나누기 1이 되니까 결국 1.8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두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2.88 이상의 5.7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흡연과 음주라는 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극단적인 예로 아프라톡신과 만성비염 노출에 따른 간암의 비교 위험도의 상호작용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형 간염의 여부와 아프라톡신의 노출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비교 위험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각각의 덧셈 모형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59.4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승작용은 임상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간암이라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인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인과적 추론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의 마지막 시간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교란과 상호작용은 원인을 설명해야 할 모든 상황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질병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조사하는 데 특히 중요하고 환경 노출에 따른 건강장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은 혼란을 갖고 있는 교란과 상호작용의 차이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